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갈등이 생기고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사실 수천 번, 수만 번 고민을 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오랜 고민을 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그 부부가 남이 되는 과정 결코 간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그냥 서류에 도장 하나 딱 찍고 어디다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지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혼하는 방법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은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 재판상 이혼이요,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가 있고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이혼 신고를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서 이제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했다는 그 확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의원 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의원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의원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요, 먼저 만약 둘 사이에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다음에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을 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고요. 이후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요, 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제3분할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원이 관여하지 아직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요, 제3분할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소송 다시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다면 결국 협의 이혼이 안 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되는데 이혼 조정 이혼이 또 소송 이혼보다는 조금 간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조정은요, 이혼 소송과 달리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중재해보는 시간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다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소송 전에 일단 조정을 한번 걸쳐보자 라고 하는 조정 전치주의, 그러니까 조정을 먼저 거치고 와라 라는 걸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조정은 한번 해볼 만한 제도예요. 또한 반드시 부부가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되는 협의 이혼과 달리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고, 서로 만남을 피하려고 조정 이혼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이혼과 달리 제3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내용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 이혼으로 가셔야 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을 해서요, 주장 및 증거 관계를 진술하고 증거조사나 신문 과정의 결과를 거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혼을 할지 말지 그 여부뿐만 아니라 제3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의 지급 등이 모두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일단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당사자 일방이 이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은 14일 이내에 항소, 상고해서 다시 또 다투게 되거든요. 우리 3심제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 거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면은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혼의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산 분할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 분할은요,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판례는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요, 또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부부가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아니면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요. 이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투규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퇴직금, 연금 등과 같이 장래의 수입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혼 당시 아직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이어서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서 그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빚도 나눠야 되나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사실 요즘 가치사의 집을 구한다거나 할 때 빚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가치사의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 있는 경우 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그런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 그러니까 생활비 지출을 위해서 빚을 낸 경우가 있다면요. 이 빚도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서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 형성을 위해 진 빚은 빚도 나누게 됩니다. 재산 분할을 받을 때는 기여도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기여도에 따라서 그 부부의 공동재산을 5대5로 나눌지 아니면 7대3으로 나눌지 8대2로 나눌지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 만약 가정주부로서만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로지 한쪽만 경제적인 활동을 했다면 그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은요. 기본적으로 결혼 연차,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혼인 기간을 유지했는지 또는 애초에 집을 누가 마련했는지 결혼 중에 누가 돈을 벌었는지 자녀 양육은 누가 담당했는지 이혼 후의 소득은 누가 안정정했지 등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5, 3대7과 같이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요. 한쪽이 결혼 생활 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 및 가사 노동을 전담한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이 기여도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특히요, 만약 가정생활을 유지한 기간이 오래되었고 자녀 양육을 오롯이 담당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이 된다면요. 아무리 가정주부로서만 일했다고 해도 기여도가 5대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 상황에서 한쪽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 우리가 유책 배우자가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한쪽이 바람을 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쪽이 바람을 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할 때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지급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요.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한쪽이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증식에 있어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도 재산 분할은 당연히 그 재산 형성의 기여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에게는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고 해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도의 심증은 확실한데 이미 집을 나가버려서 핸드폰도 확인할 수가 없고 어떤 증거가 없는 경우, 심증은 확인할 수는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도 역시 증거를 가져가야지만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불륜의 정황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나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에서 사용한 영수증 기록 등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고요. 최근에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녹취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이혼 정말 힘들게 결정하는 만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상속과 관련한 법률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